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패키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패키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게임 개발에서의 패키징이란 저희가 개발한 프로젝트를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얼리얼 엔진으로 개발했지만 사용자는 PC, 모바일,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플랫폼에 맞게 패키징을 진행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플랫폼 호환성에 대한 목적이 가장 크고 이외에도 패키징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최적화입니다.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테스트 레벨이나 사용되지 않는 에셋들이 많을 때 이주 과정을 통해 최적화를 할 수도 있지만 패키징 과정에서도 사용하려는 레벨만 골라서 패키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할 때 프로젝트 파일의 용량이 굉장히 무거워서 메일이나 기타 클라우드를 거쳐 보내기가 까다로운데 패키징을 하면 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버전의 엔진이 깔려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은 게임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실행 파일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보안입니다. 게임을 공개하기 이전에 게임 테스터들에게 배포하거나 게임을 유저들에게 데모 버전으로 공개했을 때도 패키징 과정에서 보안을 걸어 무단으로 정보를 캐낼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을 함으로써 게임 실행에 필요한 파일들을 보호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 게임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플랫폼 호환성, 최적화, 보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패키징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패키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직은 따라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실게요. 반드시 모든 설정이 완료된 이후에 패키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디터 상단에 보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안드로이드, iOS부터 윈도우까지 다양한 플랫폼이 보이고 각각의 플랫폼마다 프로젝트 패키징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다 있어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윈도우스가 아니라 아마 맥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로 진행할 거예요. 큰 차이는 없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를 누르면 패키징이 진행되는데 아직은 진행하지 마세요. 설정한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패키징 이전에 어떠한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래쪽을 보면 패키징 세팅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들어가도 되고 프로젝트 세팅에서 패키징 부분을 누르면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곳에는 패키징에 관한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기능을 만져보진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최적의 패키징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건드릴 건 없을 거예요. 옵션 하나하나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고 공식 문서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 문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놓을게요. 여기서 다룰 부분은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지화 부분입니다. 패키징에서 다른 언어가 있다면 반드시 이곳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프로젝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빌드 환경 설정이 있어요. 이곳에는 디버그 게임, 디벨로프먼트, shippi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에디터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에디터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자주 변경해서 사용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옵션은 모두 다 패키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발매 환경, 즉 최적화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옵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디버그 게임은 이름에서처럼 게임 코드를 디버그한 상태로 남겨두는 환경 설정인데요. 게임 모듈을 디버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디벨로프먼트는 이름에서처럼 개발자 전용입니다. 실제 배포한 게임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콘솔 명령어, 통계, 프로파일링과 같은 게임의 전반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실수로 디벨로프먼트로 패키징한 파일을 배포하면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 다룰 shipping입니다. shipping은 게임 발매하다 할 때 그 발매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패키징이며 당연하게도 콘솔 명령, 통계, 프로파일링 툴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어요. 게임이 출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 상태로 발매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에서도 최적화의 차이점이 조금씩은 있어요.
아무래도 shipping에서는 개발자가 사용하는 어떠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shipping으로 변경해주고 아래 배포용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된 빌드에 포함시킬 맵 목록입니다. 패키징 최적화를 위해 레벨을 선택해줘야 되는데요. 프로젝트의 레벨을 보시면 저희가 만들지 않았던 다양한 레벨이 있습니다. 만약 마켓플레이스에서 에셋을 받게 된다면 오버뷰, 프리뷰, 데모맵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또한 작업용이나 테스트용으로 사용했던 레벨들이 있을 텐데요. 해당 레벨들은 패키지에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데 용량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레벨만 패키징하라고 지정해줘야 돼요. 이곳에 인덱스를 추가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레벨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곳에 아무런 레벨을 적지 않는다면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레벨이 함께 패키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적어주셔야 되고요. 만약 레벨이 너무 많은 경우 깜빡하고 어떠한 레벨을 작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레벨이 너무 많다면 패키징 이전에 이주 기능을 통해 프로젝트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냥 모든 레벨을 패키징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키징 부분은 이렇게만 아셔도 출시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맵 앤 모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게임 모드나 맵들을 세팅하는 공간인데요. 디폴트 모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게임을 만드실 때 게임 모드를 직접 만드셨을 경우 월드 세팅에서 게임 모드를 변경하고 사용하셨을 텐데요. 모든 레벨마다 일일이 월드 세팅에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 게임 모드를 변경하면 새로운 레벨에서 굳이 게임 모드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맵스를 볼게요.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3인칭 템플릿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만드셨다면 디폴트 맵스 부분이 썰드퍼스 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썰드퍼스 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에디터를 처음 시작하면은 이 맵이 보였을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을 보면 하나는 에디터 시작 맵이고 하나는 게임 기본 맵입니다. 에디터 시작 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에디터, 즉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처음으로 열리는 레벨을 말하고 게임 기본 맵은 패키징 파일을 열었을 때 처음으로 보여지는 레벨이에요. 통상적으로 캐릭터를 선택하는 로비 창이나 타이틀 창이 되겠죠. 그래서 게임 기본 맵을 처음으로 보여질 레벨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패키징에 대한 준비가 다 되었어요. 한번 패키징 해보겠습니다. 에디터로 돌아와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으로 해주시고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로 패키징 해보겠습니다. 플랫폼, 윈도우에서 shipping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패키징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패키징 파일을 저장할지 물어보는데 기억하기 편한 위치에 저장해 줄게요. 폴더 선택을 누를 경우 우측 하단에 윈도우스에 대한 프로젝트 패키징이라고 하면서 패키징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고 출력 로그 표시를 누르면 패키징 진행에 대한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SDK 관련 문제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해결 방법은 아래 시간으로 점프하셔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징이 완료되면 우측에 패키징 완료라고 뜨게 될 거고 기본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벨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을 거예요. 조금 전에 설정한 저장 경로를 보겠습니다. 그럼 윈도우스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열어보겠습니다. 엔진 폴더와 여러분들이 설정한 프로젝트의 이름 폴더가 있고 얼리얼 엔진 아이콘에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작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패키징 돼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키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패키징된 파일은 얼리얼 엔진이 없는 모든 PC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간단하게 게임 만들었다면 친구들한테도 한번 제공해보세요. 실행 파일을 종료할 건데 독립형 에디터와 동일하게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Alt F4키를 통해 게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패키징에 대한 기본 절차는 모두 알게 되었고 다음으로 패키징 파일을 꾸며볼게요. 지금 보면 실행 파일이 얼리얼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 게임을 실행하면 이러한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저처럼 기본 맵으로 진행하셨다면 로딩이 너무 짧아서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조금 무거우셨던 분들은 이러한 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스플래시라고 불러요. 이것도 얼리얼로 나오면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들만의 게임에 관련된 이미지로 바꿔보겠습니다. 또한 Alt Enter를 누르면 창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데 창모드 시의 위쪽을 보면 프로젝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게임 이름이나 게임 버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행 파일의 이름을 바꿔볼게요. 다른 파일들의 이름을 바꾸면 안 되지만 이 실행 파일은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My First Game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실행해보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클릭하고 바로가기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실행 파일을 만들고 다른 곳에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게임 실행 파일이죠. 다음으로는 이 이미지가 얼리얼 아이콘이 아니라 여러분들 게임만의 시그니처 아이콘으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에디터로 돌아와서 프로젝트 세팅, 플랫폼 이쪽에 윈도우스가 있습니다. 맥일 경우 맥으로 보실게요. 여기에는 스플래시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스플래시 이미지는 어디서 많이 봤죠?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면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저와 같이 프로젝트 내에 에셋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 스플래시 이미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안 보였을 텐데요. 조금이라도 무거운 프로젝트를 패키징 하셨다면 로드되는 시간 동안 이 이미지가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 게임만의 시그니처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기본 이미지 그리고 그 아래 치수라고 사이즈표가 있는데요. 가로 720, 세로 370의 사이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미지 크기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크면은 로드되는 시간 동안 화면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너무 작으면 로드가 되고 있는 건지 사용자에게 보여지지 않으니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포토샵과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만드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레벨에 시대 카메라 액터를 배치하겠습니다. 우클릭 파일럿을 통해 카메라를 파일럿하고 초점 길이를 통해 구도를 잡아줄게요. 필름벽의 비율이 16대 9인 비율을 확인해 주시고 콘솔 명령어에 하이 레즈샷 720x370 이렇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럼 아주 손쉽게 해당 비율과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이미지를 스플래시에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만들어준 김에 에디터 스플래시에도 적용시켜 줄게요. 이제 에디터를 시작하거나 패키징을 다시 한 번 더 해주고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이 이미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아이콘을 보겠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는 파일 형식이 ICO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태까지 PNG나 JPG 같은 형식은 봤어도 ICO 형식은 처음 보실 거예요. ICO 형식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설명란에 링크 있고요. 그린피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ICO 파일과 같은 특별한 형식의 파일로 변환할 수 있어요. 좌측 다운로드스에서 그린피쉬 아이콘 에디터 프로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에 맞는 버전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윈도우 64비트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데 저는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었고요.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그린피쉬 아이콘 에디터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직접 만든 이미지 파일이 있다면 이곳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자체에서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별도의 이미지 편집 툴이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셔도 되고
파일에 new 그래픽을 통해 새로운 그래픽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해상도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크기는 추출할 때도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는데 일단 적정 사이즈인 265x 265로 해줄게요. 그림판이나 포토샵과 같은 이미지 편집 툴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익숙하신 창인데요. 왼쪽에는 그리기 도구가 있고 오른쪽에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배경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한 번 더 추가해서 저희만의 로고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그림이 완성되었고요. 이미지를 추가하셨던 분들도 이제부터 동일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아이콘, 크리에이트 윈도우 아이콘 프롬 이미지를 눌러주거나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I입니다. 그럼 이러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건 256x 256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제외하고 모두 비활성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서 만들어줄게요. 그럼 좌측에 256 해상도를 클릭하고 그리고 바로 위에 저장을 눌러줄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S입니다. 저장 경로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름은 MyGameIcon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아이콘 형식으로 해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콘 형식으로 파일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파일 형식과 사진 크기가 나옵니다. 네, 잘 된 것 같아요.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패키징을 해볼게요. 혹여나 안 바뀌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클릭해서 속성을 보면 이쪽에는 바뀌었는데 여기서 아이콘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컴퓨터 한번 재부팅 해주시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창 모드로 전환했을 때 창 위쪽으로 나오는 부분을 설정해 줄게요. 지금은 프로젝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 이름이나 버전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프로젝트 세팅에서 설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창 모드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디스플레이드 이 부분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쉬핑 전형이고 아래쪽에 있는 건 디벨로프 전형입니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 딱히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고 여러분들만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적어두면 패키징 파일을 실행했을 때 이게 무슨 버전인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버전까지 업데이트해서 패키징했던 건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패키징에서 중간중간에 확인하지 마시고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독립형 에디터로 실행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패키징의 외관을 설정하는 부분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 부분을 마저 보겠습니다. 썸네일은 에픽 게임 런처 라이브러리에서 볼 수 있는 썸네일을 말합니다. 패키징이랑은 큰 상관이 없고 에픽 게임 런처에서 알아보기 쉽게 설정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작성하지 않아도 배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떤 플랫폼에서는 이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프로젝트 이름부터 고객 지원 연락처까지 있고 법률 부분도 있는데 아마 내용이 많아서 다 적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참고할 수 있는 링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몇 가지 세팅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암호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안 부분입니다. 1인 게임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럴 일이 없겠지만 대형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곳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암호를 걸어둘 수 있는 공간으로 프로젝트를 다른 회사에게 보여준다거나 불법적으로 프로젝트를 뜯으려고 할 때 암호를 걸어두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 암호화 키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2차 암호가 필요하시면 2차 암호화 키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옵션을 활성화해서 어떤 부분을 암호화할지 선택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파일의 암호화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활성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암호화를 하게 될 경우 한 가지의 절차가 생기다 보니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팩 파일 같은 경우는 조금 암호화가 필요할 수 있는데 에셋이나 모든 에셋에 대한 파일 암호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은 비활성화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패키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고요. 다양한 설정, 세팅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공식 문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만 알고 계셔도 게임 출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TMI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알고 계신다면 추후에는 이런 기능도 있었는데 하시면서 필요하실 때 다시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윈도우에서 다른 플랫폼 형식의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을 보시면 아마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빠른 실행에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써있을 거예요. 그런데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디바이스로 출시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고 SD카드가 깔려 있다면 이곳에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스위치를 대상으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정도 개발하시면 아마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볼 일이 없겠지만 추후 대형 게임 회사에 취업하시고 해당 회사가 이러한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있다면 이쪽에서도 해당 플랫폼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럼 해당 플랫폼과 직접 연결해서 이쪽에서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직접 테스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플러그인의 프로파일이라고 검색하면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와 같은 프로파일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도 프로파일링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키징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키징이 처음에는 오래 걸릴 텐데 같은 프로젝트를 또 패키징할 경우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리어렌지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포맷으로 에셋을 저장하는데요. uasset이라는 형식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이 다 같은 게 아니라 플랫폼마다 전용 포맷이 있고 그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을 프로젝트에 임포트하면 우측 하단에 컴파일 중이라고 뜨잖아요. GPU가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텍스트 포맷으로 바꿔서 실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PNG, JPG 같은 파일을 DST 형식으로 컨버팅을 진행합니다. PC에서는 임포트를 하면 에디터 상에서 바로바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임포트와 동시에 이 과정을 바로 거치지만 다른 플랫폼으로 매번 패키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해당 플랫폼에서 필요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같은 안드로이드여도 이렇게 다른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텍스처뿐만 아니라 쉐이딩이랑 사운드도 컨버팅 해야 되고 어떤 플랫폼에서는 필요 없는 내용을 제외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처음 패키징하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키징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오류 관련 내용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서 그만큼 다양한 오류와 에러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특히 에디터상에서는 정상적으로 플레이되지만 패키징 과정에서 오류와 에러가 나오게 될 텐데 패키징을 진행하고 출력 로그를 보시면 이쪽에 필터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2번 클릭해서 아예 안 보이게 하면 노란색으로 경고 표시가 나오게 되고 빨간색으로 오류 표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노란색으로 나오는 오류는 무시해도 크게 패키징에 문제는 없지만 퍼포먼스를 저하시킬 수 있으니 패키징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빨간색으로 에러가 나오게 될 경우 패키징이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해당 내용을 캡처해서 얼리어렌진 네이버 공식 카페나 디벨로퍼 커뮤니티에 올리시면 아마 친절한 분들이 답변 주실 겁니다. 한글을 사용할 경우 오류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텍스트를 한국어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폴더 이름이나 에셋들의 이름이 한국어일 경우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들이 많이 수정되었다고 하는데 가급적 한국어 사용은 텍스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씩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폴더도 만들고 에셋들도 한국어 이름을 쓰고 변수 이름도 한국어로 했고 막 이랬었는데 블루프린트 강의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도 강의 목적상 영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패키징 과정에서 오류나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물론 계속해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발음은 늘지 않아도 단어 실력은 조금씩 느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파일링입니다. 이 부분이 게임 출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임을 만들면서 프로파일링을 자주 그리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프로파일링이 이번 영상이랑 내용이 맞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프로파일링과 최적화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할게요. 마지막으로 SDK 오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키징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오류가 SDK 관련 오류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개발자가 아닌 분들께서는 코딩을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코딩 관련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리얼 엔진은 C++ 기반의 엔진이기 때문에 패키징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컴퓨터 언어로 변환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해주는 번역기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사이트에 들어가 줄게요.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가 있어요. 커뮤니티 2022로 받아주겠습니다.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셋업 파일을 실행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는데 게임 부분을 보면 C++를 사용한 게임 개발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친절하게도 얼리얼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역시 얼리얼 엔진입니다. 체크를 활성화하고 우측 하단에 수정 혹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줄게요. 설치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데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컴퓨터를 재부팅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패키징을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겁니다. SDK 오류가 있었던 분들은 다시 아래 시간으로 돌아가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패키징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패키징을 하면서 다양한 오류를 마주하게 될 텐데 네이버 공식 카페, 디벨로퍼 커뮤니티, 워크플로우 사이트를 살펴보면 그동안 정말 많은 오류와 경고를 마주했던 개발자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찾아보셔도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없다면 오류를 캡처하고 로그를 캡처해서 위 사이트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